자,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이 지금 6월 8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 1차 시험을 공부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아직 그 시작도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농대법은 지금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법이 많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문제풀이 기본서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오표를 학습 자료실에 올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 자료실에 올리다 보면 좀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지금 수정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가 시험 보게 되는 농업재배원법, 그다음에 농업재배원법 시행령, 그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자, 이 부분을 우리 법령에서 이렇게 법에 있는 조문이 있잖아요. 결론은 저희가 여러분이 법조문을 어차피 한번 다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법조문을 다시 한번 오늘 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쇄물을 지금 현재 첨부 파일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인쇄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공부해야 할 게 뭐냐면 농업재해보험법이에요. 그리고 법이 있으면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 있고요. 자, 우리 법과 시행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험 보는 1차 시험일이 언제냐면 1차 시험일이 6월 8 일이잖아요. 그쵸? 6월 8 일날 여러분 시험 봅니다. 그러면 1차 시험은 우리 법령 기준이 바로 이날이에요, 이날. 즉 시험 시행일 기준에 그 날짜로 시행되는 법이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월 말에 만약에 법이 개정됐다. 그래도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이 법이 개정되면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지금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손해평가 요령이 전폭적으로 많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면, 개정 일자는 2024년 3월 29일입니다. 여러분 책이 나온 이후에 개정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어떤 내용이 이제 많이 좀 바뀌었냐면, 보험금 산정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금 산정식이 아주 잘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여기 지금 이제 손해평가 요령에 있는 이 보험금 산정식과 여러분이 지금 2차 시험 공부하고 있잖아요. 2차 시험의 보험금 산정식이 달랐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번에 다 맞춰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냐면, 즉 착가감소 보험금 구할 때 보장 수준이 지금 현재 70%형과 50%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해평가 요령에는 몇 프로형으로 되어 있었냐면 80%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농대법 시험 볼 때는 80% 적용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2차 시험 볼 때는 70% 50% 적용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귤에서 주계약 피해를 구할 때 감귤에서 등급 내 피해 가실수, 그다음에 등급의 피해 가실수에 있어서 등급의 피해 가실수를 여기서는 우리가 1차 시험에 몇 프로형이었냐면 70%를 우리가 적용을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2차 시험에서는 몇 프로를 적용을 해주고 있냐면 50%를 적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몇 프로로? 50%로. 자, 그다음 우리가 배에서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이 우리 기존에 몇 프로형으로 되어 있었냐면 10%형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얘도 역시 이번에 우리가 바뀌었잖아요. 몇 프로로? 15%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얘도 몇 프로로 바뀌었냐면 15%로 같이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벼에서 벼 있잖아요. 벼 보험금을 구할 때 우리가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잖아요. 즉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인데, 이 농계법에서는 평년 수확량 대신에 어떤 걸 쓰고 있었냐면 보장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얘 역시 얘도 평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2차 공부를 하고 있다면 더 잘 된 거예요. 왜? 즉 2차하고 1차하고 이제 둘이서 서로 어때요? 서로 동일하게 개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훨씬 더 잘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기존 교재에는 즉 3월 29일 이전이기 때문에 기존 교재에는 옛날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다 똑같이 지금 현재 여러분 2차 공부하는 내용으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농업재해본법 시행령이 또 최근에
2024년 4월 30일 날 또 개정이 되었어요. 엊그저께 며칠 전이잖아요. 즉 4월 30일 날 개정이 되면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냐면 자, 우리 분과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분과위원회. 즉 농업재보험 심의회가 있잖아요. 심의회. 그 심의회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전년도에 한번 수정이 되었는데 얘가 또 이번에 또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즉 4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자 오늘 강의를 다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법과 시행령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직 어느 날짜였냐면 2024년 5월 1일자 시행되는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어요. 공표가. 5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그중에는 또 그중에 하나는 며칠자 기준도 하나 있냐면 2024년 5월 14일자 기준도 있어요. 그럼 아직 5월 14일은 우리가 아직 도래가 안 됐잖아요. 근데 5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또 법도 하나, 조문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기준이냐면 시험일 기준이에요. 시험일 기준. 2024년 6월 8일 시행되고 있는 법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오늘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법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실 때 일단 이 법조문이 원칙입니다. 이 법조문과 우리 교재가 좀 틀린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정업표에 지금 다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혹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이 법조문이 원칙이라는 거 이제 인지하셔서 이 법조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재보험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시면 농업재보험법에서 시행일이 2024년 5월 1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법에 대한 목적이 뭐냐 해서 이 목적은 모두 우리가 법에는 목적이 항상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가보시면 국민 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더라. 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조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봐보시면 농어업제잖아요. 농어업제. 자, 농어업제라는 것은 뭐냐면 농업제, 어업제가 플러스 된 거잖아요. 그래서 농어업제. 그러면 여기에서 목적물은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리고 우리가 하우스도 보험에 가입하죠. 축사도 보험에 가입하죠. 자, 이런 애들을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들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는 즉 결론은 애들은 다 농업재해잖아요. 농업재. 해당하는 손해 농업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다가 가축은 질병이라고 표현하죠. 농작물은 병충해라고 표현합니다. 애들이 보상하는 재해죠. 자,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이고 자, 우리 양식장 보험에 가입합니다. 애들을 어업용 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어업재해 종류에는 가보시면 자연재해, 화재, 그 다음에 애들 우리가 병 걸리잖아요. 즉 수산질병. 다시 말해서 어업재해는 누가 없다? 조수해가 없습니다. 어업재해는. 즉 멧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피해 줄 일은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농어업재해는 보험은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냐면 농어업재해가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가 키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험 가입 금액의 키워드는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주죠. 그래서 키워드는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키워드. 그 다음에 4번의 보험료 키워드는 누구한테 내는 돈이다. 가입자가 보험회사한테. 자, 얘가 키워드. 그럼 보험금은 반대로 누구한테 준다? 보험회사가 가입자한테 주는 돈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에서 키워드는 일단은 가보시면 보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거기서 키워드는 일단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즉 몇 년 해보는 거예요. 자, 3년에서 5년. 자, 올해 길이가 시범 품목이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한번 사업 해볼게. 그리고 그 주요 산지에서, 주요 생산지에서. 그럼 어디서 한다고요? 제한된 지역에서. 자, 시험에 어떻게 바꾸겠어요? 제한된 지역을 전국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바꾸는 겁니다. 일단 그 주요 생산지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범 사업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 계획에 있어서 자, 첫 번째. 자, 이 기본 계획을 먼저 첫 번째 수립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농림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을. 자, 장관이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수립한다? 5년. 그럼 이때 이 장관들이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중간에 어디를 거칩니다. 즉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자, 누구의 심의를 거치냐면 두 번째 가보시냐면 농업재보험심의회, 그리고 세 번째 중앙수산업점 어촌정책심의. 자, 이거. 자,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심의를 거친다고요. 두 군데를 거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농업재보험심의회, 그 다음에 어업재보험심의회 옛날에 이랬잖아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자, 농업 쪽에서는 농업재보험심의회, 그 다음 어업 쪽에서는 자, 이름이 어업재보험심의회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중앙수산업점, 그 다음에 어촌정책, 어촌정책심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얘가 우리가 기존 지문에는 어업재보험심의회였어요. 어업재보험심의. 근데 어업재보험심의회가 뭘로 바뀌었다? 중앙수산업점, 어촌정책심의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심의를 거쳐 재보험 발전 기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라? 5년. 자, 그럼 이때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애가 바로 이겁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 자,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 봐보시면 발전 방향 및 목표, 가입률 제고 방향,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기타. 다음 중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시험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뒷장. 자, 3번에 가보시면 3번에서 가보시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행계획이에요. 시행계획. 즉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이 시행계획은 역시 1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 시행계획은 매년. 자, 그 다음에 2조 3 보겠습니다. 재보험 등의 심의 2조 3. 자, 2조 3 가보시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업재보험심의 그리고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 심의를 거쳐라. 즉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요.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즉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럼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해라? 심의를 거치라고요. 그럼 심의를 거치는데 누구의 심의를 거치라고요? 방금처럼 똑같이 두 개. 농업재보험심의회. 그리고 자, 여기요. 이름이 중앙수산업점. 그 다음에 어촌정책심의회. 이렇게.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애들의 심의를 거쳐라 그랬어요. 그럼 아래의 사항이 뭔가 보겠습니다. 일단 재의 범위. 즉 보상하는 재의 범위. 즉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다 보상을 해줄 거니 아니면 자연재해 조수에만 보장할 거니 이걸 갖다 우리가 재의 범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해줄 거니? 보험료를 몇 프로 지원해 줄 거니? 그 다음에 손해평가는 어떤 식으로 할 거니? 즉 손해평가 절차 및 방법. 그 다음에 4번에 가보시면 자, 이번에는 재예요. 재보험이에요. 자, 재보험 사업에 대한 정부에서는 몇 프로 보험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거니? 정부에서 책임 범위. 그 다음 5번도 역시 재입니다. 재보험 사업에 있어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적정성. 6번에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 위원장이 재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붙이는 상. 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재보험심의 또는 뭐에 따라라?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 심의를 거쳐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농업재보험이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농업재보험. 우리는 농작물을 취급하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수산물은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 이 말은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앞으로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한 번 아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여기서 한 번 했잖아요. 역시 심의.
즉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장관은 심의를 거치라고 그랬어요. 양쪽 두 군데. 두 군데잖아요. 즉 어업적 관련해서는 여기 심의, 농업적 관련해서 여기 심의를 거치라는 그런 그 소리겠잖아요. 즉 우리 해양수산부 장관은 누구한테 심의를 거쳐야 되겠어요? 중앙수산업죠. 그다음에 우리 농림부 장관은 농업재무 심의에 심의를 거치라는 그런 소리겠죠.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중앙수산업 어초정책 심의에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앞으로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업재보험 심의에는 그런 말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앞으로는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결론은 누구만 농업재보험 심의에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제3조에 가보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스타트 누구를 공부를 한다? 농업재보험 심의에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 농업재보험 심의만 일단 지금부터는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농업재보험 그리고 뭐에 대해서? 재보험. 농업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해요. 농림부 소속으로 뭘 만든다? 농업재보험 심의를 둔다. 당연히 농림부 쪽이겠죠. 해수부 쪽 아니겠잖아요. 그럼 이때 이 사람들 이 농업재보험의 심의사항 이 농업재보험의 심의사항이 뭐니?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심의사항에서 가보시면 제2조 3 각호의 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그 2에 있는 아까 거기 2에 있는 있잖아요. 2조 3. 즉 1번부터 6번까지. 아까 그 2에 조항. 그럼 1번부터 6번이라는 것은 재의 범위, 재정 지원,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그 다음에 정부의 책임 범위,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적정성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 그리고 이제 우리 저쪽에서 붙인 사항. 우리 저기요. 어촌 정책 심의. 이쪽에서 붙이는 사항. 자, 이거에다가 플러스 농업재보험 심의할래요. 자, 플러스 목적물 선정. 이번에 우리 노지 수박 한번 더 해보자. 이런 것들. 목적물 선정.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그 다음에 4번에 다른 법령에서 심의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중 농업재보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농업재보험의 심의사항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을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이때 심의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몇 명으로 구성한다? 21명 이내로 21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때 위원장 1명을 뭐해서? 포함해서 21명 이내라는 겁니다. 제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위원장이라 표현합니다. 이 위원장은 누가 된다? 차관이 됩니다. 장관이 아니에요. 즉 농림부 소속의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 그리고 부위원장은 호선합니다. 위원들끼리 앉아서. 그 다음에 4번. 심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이촉하는 사람을 하다. 이때 각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라. 자, 우리가 위원장이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이원이 있겠죠. 이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원이 될 수 있니? 자, 이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농림부 장관이 재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식과 경험이. 자, 누가 인정한다고요? 농림부 장관. 일단 얘는 농업재보험 심의 쪽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농림부에 재보험을 담당하는 상급 공무원. 자, 이제 공무원이 들어갑니다. 상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 고공단. 자, 공무원들. 자, 그 다음에 관련 부서. 자, 기재부, 행안부, 수산부, 해수부, 금융위, 산림청. 즉, 이 부서의 상급 이상 공무원인데, 자, 관련 부서. 금산에 다녀와서 뭘 쓰자? 기획문 쓰자.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금융위, 산림청, 기재부, 행안부. 자, 여러분 인삼 나오는데 금산에 다녀와서 기획문 쓰자. 이렇게 암기. 자, 그 다음에 4번. 자, 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4번. 자, 얘가 신설조항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일반 농업인들. 즉 하시면 농립축산업인 단체의 대표. 자, 얘가 추가입니다. 농림축산업인 단체의 대표.
우리 막 가보면 한농회 막 이런 거 있어요. 또 전농회, 전국 농민 대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대표자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중 심의의 이론이 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다음중 심의의 이론이 될 수 없는 사람. 아니면 다음중 심의의 이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임기입니다. 임기. 이때 임기는 봐보시면, 자, 우리가 각각 이렇게 공무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 있잖아요. 자, 이 나머지 사람들의 임기는 정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임기만 있냐면 1번. 즉,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의 임기만 3년입니다. 다른 사람들 임기는 없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사람의 임기만 3년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심의에는 그 심의상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심의의 다음 각호에 그 다음에 자, 이원장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원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이원들로 구성된 자, 누구를 뭘 만들 수가 있다고요? 분과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분과위원회. 그럼 제가 이 분과위원회는 그 이원들끼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분과위원회는 몇 명 이내로 만드냐면 9인 이내로 만듭니다. 분과위원회는. 9명 이내로. 그럼 이때 이 분과위원회는 어떤 분과위원회가 있냐면 분과위원회 종류 농작물 재보험 분과위원회. 우리 농작물 쪽에 전문가인 농작물 재보험 분과위원회. 그리고 또 임산물 재보험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가축 재보험 분과위원회.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즉 5번에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이 말이 있잖아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분과위원회가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이렇게. 그래서 총 분과위원회가 총 4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분과위원회가 총 4개예요. 농작물 재보험 분과위원회, 가축 재보험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임산물 재보험 분과위원회,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4개를 둔다는 것. 자, 그다음 7번에 심의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 재보험에 관하여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재보험 사업에 있어서 자, 재보험의 종류는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가축, 양식, 수산물 재보험입니다. 그럼 이 중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관련된 사항은 농림부 장관이, 양식, 수산물 재보험에 관한 건 해수부 장관이 관장하더라.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 똑같고요. 자, 얘들은 자, 그냥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이 아니라 6조. 자, 6조 읽어보시고. 그 다음 7조 가보시면 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개인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다. 법인도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8조 보겠습니다. 8조. 자, 8조에 있어서 보험 사업자 가보시면 재보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른과 같다 해서 자, 우리 재보험 사업자. 즉 보험 회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보험 사업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 사업자 가보시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그리고 보험회사.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실 점은 뭘 주의하시라고 그랬냐면 농업협동조합 누구는 중앙회는 뭐가 아니다고요? 보험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그러면 우리 농협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거기 3번에 보험회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우리 농업협동조합 자회사가 있잖아요. NH농협, 손해보험. 지금 보험회사에 하나 만들어버린 거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보험사업자가 아닙니다. 자, 2항. 제1항에 따라 재보험사를 하려는 자는 장관과 뭐 해라? 약정을 체결해라. 자, 그럼 이때 약정을 체결하려면 보험회사는 누구한테? 장관한테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자, 이 제출할 서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그다음 2번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 여기.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정관. 회사 정관. 그래서 서류가 총 4개입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그 다음에 정관. 즉,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라는 것은 정관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에 보험료율 산정. 자,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하려면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자, 이 보험료율을 8%로 할 거니 10%로 할 거니 이런 보험료율을 누가 정하냐 그 말이죠. 자, 누가 정한다? 그 키워드는 보험회사, 즉 보험사업자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과 재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 자, 이 사람 우리는 재보험 사업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보험료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자, 밑줄 보험 목적물별로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사과와 마늘 다릅니다. 보상 방식별로 다릅니다. 종합위험 방식과 특정위험 방식은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어디하고 전라남도하고 여기 경기도와 여기 전라남도하고 경기도하고 보험료율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더 우리가 사고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보험료율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다고요? 행정구역 단위. 그리고 또 어떻게 보험료를 나눌 수가 있다? 권역 단위로.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그럼 우리가 행정구역 단위는 보험료율을 어디까지 다르냐면 당연히 특별시 다릅니다. 시도 다릅니다. 특별자치도 다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시, 군, 구까지 우리는 보험료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전라남도 영광군하고 전라남도 담양군하고 보험료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즉 사과배, 단감, 떫은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도 보험료율이 다 다르다고요. 어디까지? 면, 동까지도 우리는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즉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 자치구가 아닌 구, 면, 동까지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더라. 그 다음 2번에 권역 단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약관과 보험료율 안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2항이 신설이잖아요. 2항이 신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약관 안과 보험료율 안에 대하여 자, 우리가 이번에 약관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또는 뭐예요? 보험료율을 좀 바꾸려고 그래. 그럼 당연히 수입 받아야 되겠잖아요.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잖아요. 그럼 이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공고를 하고. 우리 농가분들한테 승인받아 이해관계자들 있잖아. 관련된 우리가 또 돈 줄 부서 있잖아요. 정부하고도. 즉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거 어떤 내용이 변경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공고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공고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에는 그러면 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저기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인쇄물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그냥 글로 읽을게 제가 보험 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약관이 변경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아까 즉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있을 것이고 보험료율 즉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약관이 변경되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가입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또 반대로 의무가 올라간다. 계약자한테 불리한 사항들이잖아. 이것은. 그럼 이런 것도 어째야 된다? 공고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험 상품을 여기에 또
뭐다? 보험 상품을 아예 없애버려. 보험 상품을 폐지하려면 또 얘 어떻게 하라고요? 공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보험 요율에 있어서는 당연히 계약자한테 불리한 게 뭐겠어요? 기존 무엇보다 보험 요율보다 인상시키려면 계약자한테 관계자들한테 알리라 그 말이겠죠. 기본 보험료율보다 이율 보험 요율을 올릴 때, 즉 높은 보험 요율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라? 공고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자한테 불리한 사항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공고해라. 그런 의미. 자, 이 내용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10조 가보시면, 자,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 자, 우리가 보험회사가 다 있고, 또 우리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즉, 보험 사업자가 보험 모집까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모집을 어디에다가 각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한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보험 모집을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곳, 자, 지역 농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봐보시면, 산림조합 중앙회,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임직원. 그다음 두 번째, 공제규약에 따라 공제 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그리고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아, 여기는 우리가 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보험 모집을 그러니까 보험 가입해 주세요. 또는 보험 가입하세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설계사 같은 분들 있잖아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 이걸 당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공제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제 모집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공제 모집인을 누가 뽑냐 이 말이에요. 장관이 뽑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제 모집인은. 그 회원조합의 회원 중앙회장이라든가 조합장이 뽑는다 이 말이에요. 조합장. 그래서 키워드가. 그래서 공제 모집인은 중앙회장이나 회원 조합장이 인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3번에서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설계사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자, 그 다음에 11조 봅니다. 11조. 손해평가. 자, 제 11조. 자, 제 11조 봅니다. 11조. 자, 손해평가. 자, 11조 1항 보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이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즉, 이 내용은 누구냐면 자, 이 손해평가 업무에 대해서 당신들이 가서 손해평가하세요 라고 일을 시키는 사람 누구겠어요? 일을 시키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회사가. 왜냐면 우리 가입자가 보험회사한테 보험 가입해놨으니까 그 보험 가입건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보험회사는 당신들이 가서 손해평가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누가 일을 시키느냐면 보험회사가. 즉 재보험 사업자는 이 손해평가에 대해서 당신들이 좀 하세요라고 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신들한테 우리가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거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누구냐면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이 세 사람만 뭐 할 수 있다?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이 손해평가인은 누가 뽑냐면 손해평가인은 누가요? 재보험 사업자가. 여기요. 자, 여기. 즉 손해평가인은 누가 뽑냐면 재해보험 사업자가 이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손해평가사는 여기에 여러분들 손해평가사는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우리 농림부 장관이 실시하는 우리 농림부 장관이 실시하는 여러분 뭐에 즉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 손해사정사는 자, 이 농업재보험법에 의해서 시험 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손해사정사라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보험업법에 의해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손해사정사예요. 우리가 각각 적용하는 법이 다르잖아요. 손해사정사는 관계법이 보험업법에 의해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 세 사람만 뭐 할 수 있다? 손해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 세 사람은 자, 뭐에 의해서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서 손해평가해라.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하라는 것.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있습니다.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차 손해평가라고 합니다. 자, 이 교차 손해평가라는 것은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면 방금 이 세 사람 중에서 손해평가 담당하는 세 사람 중에서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면 손해평가인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즉 손해평가인이 그 지역에서만 계속 쓰게 되면 아무래도 공정한 손해평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꿔서 손해평가해란 말이에요. 그래 갖다가 교차 손해평가. 예를 들면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손해평가인이 계속 그 동네만 하면 안 돼. 좀 바꿔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교차라고 하는데 이때 교차를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동일 지역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동일 지역. 전라남도 담양군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강원도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키워드는 자요 재보험 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밑줄 동일 시군구에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을 갖다 시험에 어떻게 많이 바꿔버리냐면 다른 시군구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자 사항 봐보시면 사항 농림부 장관 또는 해수부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 자 우리 손해평가 요령이 우리가 시험 범위잖아요. 이걸 우리가 농림부 장관이 고시예요 고시. 그럼 이 고시를 우리가 발표를 하려면 반드시 누구하고 협의해라. 금융위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금융위원회하고 협의해라. 수도 없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 2. 자, 우리 손해평가사 누가 뽑아요? 자, 농림부 장관 주무부서예요. 즉 해수부 장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험은. 자, 손해평가사의 주무부서는 누구다? 농림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농림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게 하여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자, 여러분 손해평가사의 업무,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피사 확인합니다. 보험 가액 평가합니다. 손해액 평가합니다. 여러분이 손해평가사 뭐 하는 사람이요?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겠잖아요. 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조 4 보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뭐 해야 되나?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 4의 2항. 자, 11조 4의 2항은 어떤 내용이냐면 1차 시험 면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차 시험 안 보니? 지금 그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험 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아래의 기준에, 즉 대통령으로 정하는,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령이잖아요. 대통령. 그럼 얘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이 나와 있다 이 말, 시행령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사람은 자, 내가 설계사로 20년을 근무를 했다. 면제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련 분야에서 몇 년 하죠? 관련 분야에서 손해 사정 업무를 3년이잖아요. 손해 사정 업무를 3년.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자, 여기가 1차 시험. 자, 1차 시험 면제자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요. 여기 농업 시행령에 있어요. 즉 시행령 몇 조에 들어 있냐면 시행령 12조 5에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12조 5에. 그럼 거기에 이제 1차 시험 면제자. 어떤 사람이 1차 시험 면제되니 봤을 때 자, 첫 번째가 손해평가인이에요. 우리 손해평가인 1차 시험 거의 안 보잖아요. 자, 손해평가인이 이촉된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이촉된 기간이. 그리고 자, 이렇게 이촉만 해놓고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이촉 기간이 3년이면서 반드시 무슨 업무를 했어야 된다. 손해평가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1차 시험 면제. 그 다음 두 번째, 누구는 1차 시험 안 본다. 손해사정사도 1차 시험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뭐 손해보험협회, 막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우리 보험회사 같은데. 그런 데에서 무슨 업무를 해야 되냐면 손해사정 업무예요. 손해사정 업무를 3년 이상 한 사람도 1차 시험 면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험 설계사를 20년 했다. 1차 시험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 4의 3항 보겠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하고 또는 알려라. 자, 어쩔 때 정지시키고 무효다? 부정방법. 컨닝에서 컨닝. 즉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2번에가 이제 컨닝.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이런 걸 발각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무효나 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또는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손해평가 시험을 또 볼 수 있겠죠. 몇 년이 지나야 된다? 2년. 그래서 무효 정지 처분을 받거나 또는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되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이건 아주 단골 매니에요.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사용. 누누이 잘 나옵니다. 거짓 부정, 거짓으로 손해평가, 자격증 대여, 명의를 대여 알선 또는 업무 정지 중에 손해평가 업무 수행 아주 시험 잘 나오는 것. 자, 그 다음에 11조 6. 농림부 장관은 손해평가사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 행위를 했다. 그러면 즉 손해평가사에 대해서는 장관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아까 방금 취소 사유 있었죠? 근데 업무 정지의 최고 기간은 몇 년이다? 1년이죠. 1년. 최고 기간. 1년 이내로 해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사과보험을 가입했다. 그럼 보험금 들어갈 전용 계좌라는 거예요. 계약자가 보험금 받을 통장. 자,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 자, 11조 7입니다. 즉 재보험 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자요, 예를 갖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뭐냐면 통장 입금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통신 장애가 일어났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11조 8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이의신청. 자,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 가입자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보험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령에 따라라. 즉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 했는데 PL이 10%에서 나 불만이야. 다시 평가해줘.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1항의 재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는 누구한테? 장관한테. 이게 이번에 신설조항이에요. 우리 계약자한테 하나 더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 했습니다. 불만이 있어. 우리가 며칠 이내에 손해평가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7일 이내에 재조사 요청할 수 있겠죠. 재조사 요청을 했어. 내 거 다시 해주세요. 여기서는 영어를 갖다 우리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평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재조사. 다시 재평가해 주세요. 그럼 맨 처음에 누구한테 요청한 거예요? 보험회사한테. 재보험 사업자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재보험 사업자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겠죠. 즉 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근데 이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는 또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이 가입자는 이제 누구한테 또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장관. 이게 하나 또 새롭게 나온 거예요. 즉 재평가를 수행하면서도 이의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장관한테 이의 신청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 12조. 자, 수급권. 재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자, 원칙적으로 자, 얘는 뭐다? 원칙. 이 보험금 받을 통장, 그 보험금이에요, 보험금, 수급권. 이 보험금 원칙적으로 뭐 한다고요? 압류 못 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 했을 때는 담보로 제공되었을 때는 압류 가능. 근데 이때 압류를 하더라도 담보로 압류하더라도 얼마까지 압류가 가능하니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이 있습니다. 즉 재생산에 소요되는 보험금은 아예 뭐 한다? 전액을 압류 못 해요.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재생산이에요. 재생산. 근데 재생산 이외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압류가 가능하고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하고 2분의 1은 압류 불가입니다. 거기서 12조의 2 있잖아요. 12조 2. 12조 2항. 즉 지정된 보험금 수급 전용의 예금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우리 농대법 시행령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즉 재생산에 소요되는 보험금은 전액 압류 불가. 재생산 이외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얼마?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 자, 그 말. 자, 그 다음 13조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의무. 즉 A 가입자가 B한테 가수원을 뭐 했다? 매매를 했을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양도. 자, 그랬을 때 이 A가 가입한 농작물 재보험이 있겠죠. 자, 이 보험을 누가 B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니? 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수원을 팔았을 때를 매매했을 때,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에 가입된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보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뭐한 걸로? 승계한 걸로 뭐한다? 추정한다. 이 말이 키워드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추정한다를 간주한다, 본다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추정한다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15조, 아니 14조. 자,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 모집과 손해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모집도 해야 되고 또 농가가 보험을 가입하면 손해평가도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너희들이 좀 해줘라고 뭐 할 수 있다? 업무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5조. 자, 회계. 재보험 사업자는 재보험 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해라. 자, 이 15조 관련 이렇게 회계를 명확히 하라고 그랬어. 근데 회계를 구분하여 하지 않았다. 그러게 되면은 자, 우리가 벌금입니다. 벌금. 이 벌금이 얼마짜리냐면 500만 원 이하의 바로 얘가 바로 벌금이에요. 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7조 보겠습니다. 재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자 밑줄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 얘도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쟁 조정을 뭘 준용하냐 그 말이에요.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얘도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어요. 자, 잠깐 쉬었다 19조부터 하겠습니다.